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전산회계 운영사 상급 실기 제6회 모의 문제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82페이지 2022년 전산회계 운영사 실기 시험 제6회 모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렇죠. 데이터가 필요하죠. 자, 데이터는 어디서 다운받는다? LG U+ 웹하드 사이트에서 나눔 클래스 들어오신 후 클래스 1, 2, 3, 4, 패스워드 1, 2, 3, 4 입력하신 후 2022년입니다. 오타입니다. 전산회계 운영사 상급 전산회계 운영사 상급 데이터 EXE 파일을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으신 후 모든 프로그램을 다 닫으시고 다운받으신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New S 플러스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은 그렇죠. 회사 코드 F2 눌러서 제6회 산들전자 주식회사로 로그인 하신 후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첫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지시사항은 산들전자 주식회사는 3006이라는 회사 코드로 만들어져 있고요. 거래 자료는 2022년입니다. 이렇게 오타가 있네요. 네, 2022년이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 정보에 대한 문제는 총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부서 등록이라든가 거래처 등록, 뭐 고정자산 등록도 있을 수 있고요. 품목 등록, 그리고 금융거래처인 뭐 정기예금이라든가 정기적금 이런 것들의 기초가 되는 정보에 대한 입력이 4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신규 부서를 등록하시오. 자, 부서는 어디에 있죠? 물류관리 파트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프로그램 일단 여러분이 New S 플러스 더전 스마트 A 실무교육 프로그램에 검색 툴을 누르신 후 제6회 3006 회사 산들전자로 로그인 하시면 상단에 이렇게 3006 제6회 산들전자 주식회사가 나와 있고요. 회계 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입력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물류관리 파트로 오셔야죠. 자, 물류관리 모듈 열겠습니다. 기준정보관리에 부서 사원 등록입니다. 클릭. 입력되어 있는 건 건드리지 마시고 여기다 바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총무부 엔터. 반드시 엔터를 움직이세요. 부서는 1번 제조와 판관, 즉 비용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건데 총무부는 본사 소속인가 봐요. 그래서 판관비랍니다. 2번 선택해 주시고요. 부문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패스. 그리고 사용 여부는 반드시 여로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22번에 홍보부 엔터. 부서니까 1번, 판관이니까 2번 선택해 주시고 엔터 엔터. 그래서 빈 레코드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모두 저장이 됐습니다. 오타만 생기지 않게 입력만 하시면 4점을 획득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1번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자, 거래처 등록인데 지금 일반 거래처가 되겠네요. 그리고 매입처, 매출처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으면 그렇죠. 구분해서도 저희도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메뉴 기준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여기 있는 이 거래처 등록과 회계 모듈에 있는 거래처 등록은 동일한 메뉴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열으셔도 됩니다. 자, 일반 탭에서 첫 번째는 02050 서현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주, 가로 닫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숫자만 입력하셔도 알아서 구분돼 갖고
펼쳐지니까 숫자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19-81-07460.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까지 치면은 입력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숫자만 친다. 김서연. 입처죠. 그래서 2번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용 여부는 0번. 오른쪽에 오셔서 업태와 종목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 제조. 여기에서 반드시 엔터. 엔터를 하지 않고 마우스로 움직이게 되면 조자가 휘리릭 하고 날아갑니다. 전자제품. 전자부품인가요? 네, 전자부품. 제가 한번 품에서 빈 레코드를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다시 열어볼게요. 오! 품자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입력하고 뭐 한다? 엔터.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거 입력하겠습니다. 01050. 진주전자네요. 진주전자.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엔터. 사업자 등록번호는 번호만 입력한다 그랬죠? 101-81-50103. 대표자는 이진주. 엔터. 이번에는 매출처가 되겠습니다. 자, 업태는 제조. 그리고 도매. 엔터. 전자. 제품. 엔터. 이렇게 해서 일반 거래처 두 군데를 입력했습니다. 세 번째, 다음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품목 등록하면 되죠. 자, 오디오에 대해서 품목 등록하는데 기존에 하시던 거와 좀 다른 거는 기준 단가가 있고 적정 재고량이 있고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물류관리에 기준정보관리의 품목 등록입니다. 자, 상품 03005 오디오. 엔터. 상세 규격은 9090/110 엔터. 입고 단위부터 재고 단위까지 5번부터 8번까지는 EA 영문 대문자로 써주세요. 자, EA. 자, 저는 요거를 복사해서 갖다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치셔도 됩니다. 네. 다만 조심하는 거는 5번부터 8번까지는 꼭 입력을 해야 되고 재고 환산 단위는 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재고 환산 단위는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입고 단위가 어떤 게 되느냐에 따라서 환산 단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똑같이 EA예요. 즉 개수입니다. 그래서 1이라는 환산 단위가 나왔죠. 적정 재고량은 20개고요. 기준 단가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입력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디오에 대한 품목을 등록했습니다. 네 번째, 다음에 정기 적금을 등록하시오. 금융거래처에다 등록을 하는데 자, 거래처 등록을 열으셔서 금융 탭으로 옮기세요. 자, 금융 탭으로 옮기신 후 여기에다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99100 우리 가로 열고 정기적금이 금융기관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 열고 정기적금. 자, 이렇게 우리은행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정기적금 이렇게 해놓은 거는 우리은행의 정기적금 계좌이다 라는 거를 화면에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자, 계좌번호를 입력하실 때는 다시도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651-11-1234 하고 엔터. 정기적금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래서 1번 입력하시고 동그라미 사용 여부는 0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오셔서 계좌 개설점은 우리은행입니다. 계좌 개설점 우리은행 선택해 주시고 적금 종류명은 매직
정기적금이네요. 자, 매직 정기적금 엔터. 만기는 2024년입니다. 2024년 11월 23일. 금액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살짝 올리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 20번. 계좌 개설일을 넣어주시고 해지일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2022년 11월 23일부터 2024년 11월 23일까지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입력을 안 하시면 이번 문제는 틀린 문제가 됩니다. 입력 다 해놓고 맨 밑에 20번에 계좌 개설일과 계좌 해지일을 넣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20번을 꼭 입력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기준 정보에 대해서 모두 입력해 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즉, 일반 전표 입력과 출고 입력, 입고 입력을 통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까지 입력을 하라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총 몇 문제가 출제되냐면 9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문제 중 7문제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2문제는 출고 입력,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 전송을 해서 매입 매출 전표 여기까지 넘어오는 문제가 2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주의할 점. 네, 거래처 코드 맞습니다.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거래처를 입력한다가 아니라 거래처 코드를 입력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한다. 1번 11월 1일, 10월 28일 마케팅부 직원에게 지급한 출장비 50만 원을 정산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5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뭘로? 출장지에서 얼마를 쓸지 모르니까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출장비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출장에서 돌아와 갖고 우리 마케팅부 직원이 교통비로 15만 원을 썼고 숙박비로 20만 원을 썼대요. 자, 교통비와 숙박비는 여비교통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비교통비. 제가 잘 못 써서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써져요. 네. 출장에서 사용한 숙박비라든가 교통비,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여비교통비로 써도 돼요. 즉 직원이 썼을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다. 누가 들어갔어요? 거래처가 들어갔죠? 이렇게 거래처가 들어가서 생겨난 비용은 접대비 맞습니다. 출장에서 사용을 했지만 얘는 접대비라는 계정으로 별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모듈의 전표 입력 장부 일반 전표입니다. 11월 1일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 여비교통비 넣어주시고요. 자, 엔터 했는데 신주 할증 발행이 나왔다.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완전히 지워집니다. 금액은 15만원과 20만원, 35만원이네요.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입니다. 10만원. 그러면 50만원에서 35만원과 10만원 뺐으니까 5만원이 남았죠? 자, 5만원은 현금으로 회수했답니다. 차변의 현금이 5만원. 대변의 가지급급. 자, 직원의 이름이 나와 있으면 이름으로 열어서 혹시 거래처 코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없으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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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 이렇게 해서 차변의 여비교통비 35만원,
접대비 10만원, 현금 5만원, 대변에 가지급금 50만원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급금이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안 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10월 28일자 전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0월 28일 전표를 확인했더니 출장 시 가지급금으로 50만 원을 내보낸 게 있네요. 그죠? 요렇게 해서 계정 과목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전표를 열어서 뭘로 정리해놨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센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11월 3일 민국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한 대를 1,500만 원에 구입하면서 대금 중 1,000만 원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 10개월 할부로 하다. 1,500만 원 중 100만 원은 현금, 자기압수표니까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1,400만 원은 10개월 할부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금. 그럼 뭐 한 달에 140만 원씩 이렇게 납부하면 되겠죠. 자동차의 취득세. 중요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밑줄 긋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한다. 즉 1,500만 원에 포함해서 차량 운반구의 금액이 1,550이 되는 겁니다. 별도 현금으로 지급하다. 단 거래처와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 자, 거래처 등록도 해야 되고 고정자산 등록도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11월 3일 일반 전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3일 차변에 차량 운반구 1,500만 원과 50만 원 더한다 그랬죠? 1,550만 원. 대변에 현금을 100만 원도 자기압수표고 50만 원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현금은 총 얼마냐?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금은 15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신규 등록하라 그랬거든요. 자, 플러스 누르고 민국자동차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민국자동차 주식회사. 그랬더니 거래처 등록 화면이 떴죠. 거래처는 05001이래요. 그래서 여기 거래처 코드를 05002 민국자동차 주식회사로 등록을 해주시는데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매입처 이런 게 다 있죠. 그래서 수정을 누르겠습니다. 수정을 눌러서 자, 거래처 구분은 매입처래요. 그래서 2번 선택하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105-8654-182. 대표자는 김민국. 엔터. 업태는 제조. 엔터. 자동차. 엔터. 반드시 입력하고 엔터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민국 자동차 주식회사를 입력하는데 05002로 입력을 했습니다. 확인. 그리고 등록. 그러면 05002 민국 자동차 주식회사가 거래처 등록이 되었어요. 금액은 1,400만 원. 자, 차변에 차량 운반고 1,550만 원, 대변에 현금 150, 대변에 미지급금, 그리고 민국자동차 주식회사 걸어주시고 1,400만 원.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살짝 올리겠습니다, 제가. 전체 메뉴에 거래처 등록을 한번 열어주세요. 자, 민국자동차 주식회사 오겠습니다. 자, 오셨나요? 오셨으면, 자, 11월 3일 날 우리가 신규 거래처를 등록을 했습니다. 신규 거래처를 등록했기 때문에 거래 시작일을 수정해 주셔야 돼요. 자, 2022년 11월 3일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시스템 날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입력하는 날짜, 즉 시스템 날짜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수정하시고 나서 빈 레코드 클릭하면 자동 저장이 되죠. 이렇게 저장하고 나서 이번에는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돼요. 즉 유형자산을 등록할 겁니다. 자, 회계 모듈에 고정자산 등록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차량 운반구죠. 그래서 도움표 열어서 차량 운반구 선택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마구 엔터 하신 후 차량 운반구 열으셔도 됩니다. 코드는 11003, 자산명은 승합차래요. 취득은 2022년 11월 3일이 되겠죠. 이번 연도에 산 거기 때문에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란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샀던 거를 등록한다. 그러면 기초가액의 전기말 상각누계액이 나오겠죠. 그런데 올해 2022년도에 샀기 때문에 4번 란에다 입력합니다. 4번 란에 취득원가를 입력하는데 아까 1,500만 원과 뭐가 포함됐죠? 부대비용 50만 원을 포함시켜서 1,550만 원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랍니다. 자, 정률법 그대로 두시고요. 내용 연수는 5년. 그러면 11월에 샀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치의 감가상각비인 116만 5,083원이 자동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여기 취득세량이 있어요. 자, 이 취득세량을 어디에다가 이쪽 부분 1번 취득세량에 1 이렇게 해서 엔터. 그리고 우리는 800번대 경비를 쓰기 때문에 판관비인 800번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감가상각비가 800번대 감가상각비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되셨나요? 주의할 점은 뭐라 그랬어요? 자, 신규 취득 및 증가란에 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원가를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수량은 1개로 반드시 기록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번 문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1월 5일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 받았다라는 건 그렇죠. 상대방이 나한테 발행해 준 거죠. 누가 발행해 줬냐 보니까 동해전자가 발행을 해줬어요. 전자 체크해 놨다가 표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산들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에게 물건을 팔았어요. 뭘 팔았냐? 가습기. 우리 회사가 가습기를 사왔어요. 그런데 돈을 뭘로 지급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외상입니다. 외상.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정리 한번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상품을 매입하면 재고자산 수불부를 거쳐야 되죠. 거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고 입력. 입고 입력을 통해서 입력해서 전표 추가 전송해갖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까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물류관리에 입고 입력입니다. 11월 5일 건별 과세 동해전자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외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품명은 가습기. 더블클릭 또는 F2 누르시면 됩니다. 수량은 40개, 6만원씩 240만원어치 매입했습니다. 자, 지급 구분이 외상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외상란에 전체 금액인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뭐가 되는 거냐? 외상 매입금이 되는 겁니다. 자, 체크하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해주셔야 돼요. 확인.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이 전송이 체크가 됐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 11월 5일 가습기가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전송된 게 보이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자입력 전자세금 계산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1번 전자입력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외상 매입금이니까
분계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차변의 부가세 대입금, 차변의 상품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11월 12일 매입처 현대전자 주식회사의 외상대금 1,200만 원을 어음 마자의 30001004 요거는 약속어음이네요. 전자어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글로 두 글자가 되어 있고 총 8글자로 되어 있는 건 종이어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약속어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만기일은 2023년 2월 10일,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발행하여 지급하다. 즉 외상대금을 갚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지급어음.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어음에 대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자금 관리, 즉 받으러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받으러옴 키는 F3이 되겠죠. 자, F3 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 11월 11일로 오시고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현대전자. 금액은 1,200만 원. 대변에 지급어음. 자, 지급어음 누구한테 준 거예요? 현대전자한테 줬죠? 그래서 현대전자 반드시 코드 걸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F3. 금액은 1,200만 원. 근데 나는 F3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기능모음에 열으시면 기타의 자금관리 이거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얘를 클릭할 때는 금액의 입력이 되어 있어야 활성화가 됩니다. 하단에 이렇게 지급어음 관리창이 떴습니다. 어음을 내가 직접 발행을 해줬기 때문에 2번 발행으로 들어가고요.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 또는 F2 눌러보세요. 그럼 발행할 어음의 번호가 이렇게 뜹니다. 발행할 어음은 마자의 30001004 첫 번째 거네요. 자, 첫 번째 게 이렇게 푸르스름한 색으로, 즉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선택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음 번호가 떠지고 그 다음에 발행일은 11월 11일, 만기일은 고쳐주셔야죠. 2023년 2월 10일로 수정해 주시고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적요란에 어음의 번호, 지금 현재 어음의 상태인 발행, 만기일자가 돌출됩니다. 요것만 돌출되면 안 되고요. 얘를 클릭했을 때 하단에 지급어음 관리, 이 자금관리 창이 꼭 있으시면 맞는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급어음 등록해 봤습니다. 5번 11월 15일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을 팔았네요. 대금 중 일부는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회수하고 잔액은 15일 후 회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그날 돈 받은 거 아니죠. 그래서 외상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얼마를 회수했냐? 전자세금 계산서를 살펴보니까 현금 3천만 원 이게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온 거고요. 나머지 2,50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팔았니? 공급 받는 자가 서해공업, 주식회사 서해공업이에요. 우리 회사가 서해공업한테 팔았습니다. 뭘 팔았냐? 가습기와 토스터. 그리고 11월 15일 날 팔았습니다. 그러면 출고 입력을 통해서 각각의 상품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 전송을 통해서 어디까지? 메인 매출 전표까지 가시고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수정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출고 입력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물류관리에 판매관리 출고 입력입니다. 11월 15일이 되겠고요. 건별 과세. 서해라고 두 글자만 쳐주시면 서해와 관련된 거래처가 모두 뜹니다. 자, 서해공업 수구문 보통예금 통장으로도 돈을 받았고 외상도 있었죠. 혼합 가겠습니다. 4번 혼합 상품 더블클릭 또는 F2 눌러서 가습기 선택합니다. 200개
15만원. 자, 상품 토스터기 수량은 100개 20만원.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 받았죠? 그래서 예금란에 3천만원 입력해 주시고 외상은 2,50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요 부분 예금란에 3천만원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금으로 들어옵니다. 자,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 전송란에 전송되었음을 꼭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에 메인 매출 전표 클릭 11월 15일로 조회를 하시면 가습기 외 출고 입력으로부터 전표가 넘겨왔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줬으니까 전자입력 놓치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분계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대변의 부가가치세 예수금 500만원, 상품 매출 5천만원, 보통예금 3천만원인데 서해공업이 거래처로 걸렸어요. 금융거래처 여기 걸으시면 안 되죠. 누구 걸어야 돼요? 국민은행 걸어야 되죠. 자, 국민은행.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외상매출금은 서해공업. 파란색으로 이렇게 뜨는 이유는 상단에 있는 거래처 명과 하단에 있는 거래처가 다르다라고 표시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을 걸어준다라는 게 이번 문제 포인트. 자, 되셨나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11월 23일 당좌수표 국민은행 300만원을 발행하여 우리은행 정기적금 2년 만기에 예입하다. 우리 회사가 정기적금을 가입을 했는데 만기가 2년짜리래요. 그러면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재무상태표 일로부터 1년 이내냐 1년 이후냐에 따라서 그렇죠. 단기냐 장기냐. 그런데 얘는 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성 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에서 돈이 나가면 되겠죠.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들어오시고 11월 23일입니다. 차변에 장기성 예금입니다. 자, 장기성 예금 176번 선택해 주시고요. 예금이니까 그렇죠. 예금거래처, 금융거래처죠. 정기라고 한 번만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 정기적금이 이렇게 뜹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 쳐갖고 우리 정기적금 찾으셔도 되고요. 엔터 300만원. 대변의 당좌예금이고요.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통장이죠. 그래서 국민 당좌예금 통장 걸어주시고 3 플러스 해갖고 30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장기성 예금 우리 정기적금 꼭 걸어주시고 대변의 당좌예금 국민은행 당좌 거래처 걸어주시고 해서 300만원씩 입력하시면 되는 문제가 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7번 11월 26일 영업부 승용차 타이어 교체비 60만원 중 1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송금하다. 자, 타이어를 교체했대요. 그러면 차와 관련된 비용이죠. 그래서 차량 유지비로 합니다. 자, 11월 26일 차변에 차량 유지비 800번대 차량 유지비로 오시고요. 금액은 60만원. 대변에 4번이죠. 현금 1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걸어주시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 걸어주세요. 금액은 50만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전표로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출금 10만원,
그리고 차변과 대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의 문제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전표를 이용해서 입력하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변의 차량 유지비 60만 원, 대변의 현금 1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 걸어주시고 50만 원 이렇게 분개했습니다. 8번 11월 27일 다음 견적서대로 주식회사 서해공업에 12월 5일 상품을 인도 판매하기로 하고 전체 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당좌예금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다. 미리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자, 미리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즉 미리 받은 금액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수금으로 정리를 하시는데 과연 얼마를 미리 받았냐? 200만원, 300만원 부가세를 포함해서 550만원의 20%입니다. 그러면 전표로 가셔서 11월 27일 일반 전표입니다. 차변에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죠? 자, 당좌예금 갑니다. 국민은행 당좌예금 걸어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그래서 계산기 열겠습니다. 자, 계산기 열으셨나요? 200만원, 220만원이죠? 220만원, 330만원 곱하기 20% 0.2 그러면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적용. 그래서 110만원을 받았습니다. 대변에 미리 받은 계약금, 선수금이죠? 자, 선수금. 선수금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때는 되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채무입니다. 그러면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줘야 되겠죠? 자, 서해공업 걸어주겠습니다. 110만원 걸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계약금을 미리 받을 때는 선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봤습니다. 차변에 당좌예금, 국민은행 당좌예금 걸어주시고 110만원, 대변에 선수금, 서해공업 코드로 걸어주시고 110만원 분개했습니다. 9번 11월 30 삼진전자 주식회사에게 3월 5일날 대여한 원금과 이자를 당일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처리하다. 자, 당좌예금 통장을 봤더니 이 금액이 515만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500만원이 원금인 것 같고 15만원이 이자인 것 같죠? 그런데 장기냐 단기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표를 확인하러 갈게요. 자, 3월 5일 단기 대여금이네요. 삼진전자한테 500만원을 단기 대여해 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리하는 거는 단기 대여금을 그만큼 없애주면 되겠죠. 자, 일반 전표 11월 30으로 오세요. 11월 30. 차변에 당좌예금 돈이 들어왔습니다. 당좌예금은 국민은행입니다. 자, 국민은행 계좌 걸어주시요. 국민은행 걸어주시고 당좌예금 걸어주시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넘어가겠습니다. 515만원.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죠. 자, 단기 대여금은 누구? 삼진전자 주식회사. 네, 맞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코드를 걸어주세요. 엔터 엔터 5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죠. 자, 이자 수익을 걸어주십시오. 이자 수익 금액은 15만원. 자, 이렇게 해서 차변의 당좌예금 515만원, 대변의 단기 대여금 삼진전자 주식회사 꼭 걸어주시고 500만원, 대변의 이자 수익 15만원 정리했습니다. 그럼 거래 자료의 입력에 대한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제6회 모의 문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